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이제 남편과 이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에게 잘하는 효자 코스프레에 속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국 해외사를 다니다 보니 화상회의라도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출근하거나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야 하고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 저 대신 집안 살림을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미안해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네가 나보다 잘 버는데 이런 거라도 내가 해야지라고요. 농담처럼 얘기하긴 하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남편이 절 위해 해준 만큼 시댁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두 분 다 노후 준비를 해두셔서 제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저 특별한 날에 용돈 좀 챙겨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은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장사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셔서 남편만 꾸역꾸역 대학에 가고 시누이랑 시부모님은 아직까지 월세집에서 살고 계세요. 저도 대충은 알고 시집을 갔던 터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직 일을 하시고 시누이랑 남편이 보태고 있고 저도 이제 매달 조금씩 보태드리고 있거든요. 친정에서는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그저 저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시댁에만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남편도 성실한 사람이고 하니까 나중에 많이 벌면 우리 집도 알아서 잘 챙기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남편은 제가 시댁에 돈 보내드리는 걸 당연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외국 해외사를 다니다 보니 성별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성과를 내면 승진이 가능한데 남편은 물가상 승률보다 적은 급여 인상에도 그저 안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직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별말 안 했는데 시간이 거듭할수록 남편과 더 나아가서는 시댁까지도 저한테 의존하는 느낌이 가끔 든다고 할까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저한테 미안해하시는 기색이라도 보이세요. 제가 용돈 보내드리면 김치나 반찬이나 하다못해 김이라도 사다 주시고는 하세요. 생각해보면 남편한테 시댁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신혼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태도는 네가 나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럼 동등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우리들 관계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도 남편의 그 태도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더라고요. 고맙다고 안 해도 그런가 보다. 속으로는 고마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지내는 게 제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사이가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 제가 불편해할까봐 안 하는 건 아닐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시아버지께서 고일을 앞둔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소 생일보다는 특별히 챙겨드려야 될 텐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거나 갖고 싶어 하시던 게 있는지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돈 되는 일은 다 하면서 가족 부양하느라 제대로 쉬어보신 적도 없으시고 본인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번씩 휴양지 가서 쉬고 싶다는 얘기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정도 보내드리면 될까 하는데 남편이 시댁 모시고 하와이를 한 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봐도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지겠더라고요. 돈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게 초과해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날을 위해서 돈이라도 모은 건가. 다 큰 어른이기는 해도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면허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운전대는 제가 잡았습니다. 돈을 남편이 다 해결했으니까요. 소통 또한 당연히 제 담당이었고요. 하와이가 명품이 싸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선물해드릴 형편은 못 되어서 대신에 맛있는 음식은 정말 많이 먹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내심 궁금했던 건 남편이 달러는 거의 안 쓰고 카드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환전 안 했냐니까 환전 수수료나 해외 결제 수수료나 그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행 다닐 때면 항상 환전해서 다녔기에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효도 여행은 별탈 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갔다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여행 가서 일단 카드 긁고 나머지는 리볼빙 하려고 했다네요. 근데 리볼빙이 수수료가 이렇게 센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적금 들어놨던 거 일단 깨서 남편 카드값부터 막았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은 고이까지는 3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 체면도 있고 하니까 시댁에서는 아직도 남편이 여행 보내준 줄 아세요. 결국 시아버지 여행은 경비부터 가이드까지 모두 제가 해결한 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아버지 고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알아서 잘 챙기니까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준비한 게 있겠지 싶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전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래도 장인 생신이라고 소고기 먹자고 하더라고요. 다 먹을 때쯤 설마 했는데 그날은 남편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분위기 좋게 담소 나누고 시간이 늦어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남편과 귀가하는 차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렸냐니까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체할 거냐니까 한참을 뜸들이다가 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만 안 잡고 있었으면 바로 주먹 나갈 뻔했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봐 일단 집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남편도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눈치였고요. 집에 오자마자 따졌습니다. 나는 너네 부모님 여행 경비도 다 대고 관광까지 시켜드렸는데 너는 고작 고기 사고 끝인 거냐고요. 그러자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했는데 자기 부모님은 그런 것도 못했다고요. 그런 부모님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는데 누가 들으면 시댁 돈 제가 가져다 쓴 줄 알겠더라고요. 따졌습니다. 시댁에서 내가 돈 가져다 썼냐고, 나 때문에 노후 준비 못했냐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널널하게 놀면서 노후 준비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잘 벌면서 왜 그러냐고 하네요. 내가 이 위치까지 오는데 너나 시댁에서 보태준 거 있냐고 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란 건 그저 미안하다 미처 준비 못했다 그냥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로 이렇게까지 싸움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끝내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저보고 집 좀 산다고 유세 부리냐고 사람 우스워 보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우스워 보였으면 애초에 너 같은 남자랑 결혼 안 했다고. 근데 이렇게 자격지심에 치졸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당장 필요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그래도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서로 돌씩 낙인 찍혀봐야 좋을 거 없다면서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어서 2주를 기다렸는데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오더라고요. 평소에 저한테 자격지심이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 집으로 보내고 문자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사인해서 회신 주고 짐 정리해서 나가라고요. 그때라도 내심 사과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딱 2글자 답장 오더라고요. 오키. 시부모님한테도 연락 왔는데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자격지심 있는지 없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정말이지 자격지심 있는 사람은 꼭 피해서 결혼하세요. 저처럼 별거 아닌 걸로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